네, 안녕하세요. 삼성전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삼성전기의 소프트웨어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바꿨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 좀 더 풍요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편리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난리죠. 그런데요, 삼성전기가 소프트웨어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무슨 삼성전기에서 소프트웨어를 해? 라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소개하는 걸 보면 온통 하드웨어거든요. MLCC, 모듈, 기판 전부 다 하드웨어고, 혹은 재료 쪽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다 보니까 무슨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와보면은요, 이 제조업에는 소프트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장 돌아가는 거, 회사 운영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공장 돌아가는 거 자체를 보면 공정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관리해야 하고요. 회사가 운영되는 것도 뭐 인사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뿐이겠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설비가 돌아가는 전체를 보면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빅데이터라든가 AI 분석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소프트웨어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TF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정의하면 소프트웨어와 AI가 잘 성장해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우는 트레이닝 캠프 같은 곳이에요. 애들을 잘 키워서 얘 적성을 찾아주고 그 적성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주고 학원을 보내서 얘가 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하는 게 부모가 하는 것인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 TF는 뭐를 하냐면 소프트웨어가 혹은 AI가 얘가 어디에 잘하지? 라는 걸 찾아주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잘해주고 학교까지 보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트레이닝 캠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AI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기 위해서 플랫폼도 저희가 자체 개발했어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분들 오시면 저희가 만들어낸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하시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신호 처리에서도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있고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검정 이제 보잖아요.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지만 4주 동안 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AI 전문가들 키워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는 것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AI 전문가 양성 과정,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를 양성하고 베스트 리뷰어를 양성하기 위해서 뭐 2개월, 4개월 정도 파견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온다든가 그다음에 국내 대학원과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1년 동안 마음껏 연구하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학회들, CBPR이든가 ICCB, ICML, 립스 뭐 이런 전자공학회 이런 데다가 저희가 논문도 발표를 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교, 고대, 서울대, 유어브 미시간 같은 데랑 지금 산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연수도 다양하게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프트웨어 어디 쓰이냐고요? 네, 디벨로프먼트 소프트웨어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있고 전장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디벨로프먼트라는 거는 정말 개발해야 되니까 AI 같은 데서 기술 분야로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연구용, 이제 연구 개발하는 데도 많이 소프트웨어가 쓰이니까 여기도 쓰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검사해야죠. 분량 있으면 안 되니까 잡아내야 되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제어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장용 소프트웨어에도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걸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AI입니다. AI는 밖에서 보면 AI 사람들이 막 광고도 하기도 하고요.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을 잘 알아보기도 하고요. AI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저희 제조업 현장에 굉장히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하는 거죠. 이게 불량이 아니야 라는 걸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 하는데 AI가 훨씬 잘합니다. 딥러닝이 딱 들어오면 얘는 불량인 것 같아. 굉장히 잘 잡아내거든요. 데이터 모아서 정제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검증해가지고 배포까지 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데이터량의 문제예요. 분량은 되게 조금이거든요. 양품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시키면 얘가 자꾸 나 자꾸 이거 양품으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게 리스크가 덜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을 시키려면 선생님이 이거는 A야, 이거는 B야를 알려줘야 되는데 A, B를 B, A로 알려주면 배우는 딥러닝 네트워크가 헷갈려 그러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작업자가 이건 불량인데 양품이라고 한다던가 양품인데 불량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딥러닝 네트워크는 좀 아까는 그러더니 왜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되게 애매하니까.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었어요. 제품이 특성이 조금 바뀌면 이 딥러닝 정말 똑똑합니다. 들어와서 분량을 잡아보려는데 색깔 조금 바뀌었다고 얘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찍어냅니다. 그 다음에 모양만 좀 바뀌어도 얘 다른 것 같아 라고 밀어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딥러닝한테 그거 보지 말고 여기 분량만 봐 라고 딱 찍어주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알고리즘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소셜미디어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조금 느려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정말 몇 밀리세컨 안에 모든 것들이 막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 자체에서 딜레이가 되니까 생산성 자체의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좀 분야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작업자가 A라는 분량을 B라고 얘기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원래 분량 아니었어 라고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찾아내려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쟤랑 비슷한 거 저 데이터베이스에다 다 찾아와 라고 리트리버를 딱 걸어서 가져올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그러면 제가 딱 가서 비슷한 거 쫙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얘 분량 아니야? 그리고 쭉 마킹해주면 그리고 학습을 하면 성능이 딱 좋아지거든요.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의 빈도가 되게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냐면 겐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막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랑 비슷한 걸 만들어내고 학습을 시키면 부족한 데이터들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량을 잡아냈는데요. 분량을 잡아낸 게 어디서 잡아내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LCC 분량을 잡아냈는데 저희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 뒤에 까만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게 나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얘가 분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걸 보고 분량이라 그랬는지 정말 분량을 보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고 정확하게 잡아내는지를 잡아내겠다라는 알고리즘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작업자가 오류를 냈어요. 오류를 낸 거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오류가 낸 거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알고리즘도 찾는 거죠. 그래서 해놓고 얘는 아무래도 오류인 것 같아 라는 걸 자동으로 걸러주는 알고리즘도 작성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량을 검출하는데 모양이나 색깔이 바뀐 것들을 검출하면 얘가 모양이나 색깔만 바꾼 거 가지고 자꾸 잡아내니까 야 나 거기 보지 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분량만 봐야 돼 라고 알려주는 알고리즘도 짜는데 그런 걸 도메인 어댑테이션 같은 방법들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짜놓으면 뭐예요?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 개발자들이 그 안에 넣어놓고 쓰고 있으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웹으로 만들기도 하고 스탠드얼론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누가 그거를 쓰더라도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최신에 만든 알고리즘도 적용하고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도 적용해서 커딩 엣지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플랫폼도 저희가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연구 개발에 쓰이는 건데요. 재료 개발에도 알고리즘이 쓰여야 하고 설계 같은 거 그다음에 모델링 하는 데도 알고리즘이 쓰여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툴들도 개발하고 알고리즘들 개발하는 연구 개발용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웹에서 혹은 스탠드 언론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비예요. 사실 제조업에서 설비는 핵심과 같은 건데 그중에서 딥러닝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검사를 내서 불량인가 아닌가를 잡아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앞에 공정에다가 피드백을 줘서 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공정을 최적화해서 패스가 어딘지를 잡아낼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설비에 대한 알고리즘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은 저희가 여러분 쓰시는 거 스마트폰 이렇게 찍고서 이렇게 찍으면 흔들림, 손 흔들림 옛날에는 조금만 흔들려도 되게 블러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좀 흔들려도 화질이 되게 클리어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손떨림 방지 알고리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넣고 전체적인 거를 제어한다든가 딱 잡았을 때 오토 포커스가 돼서 자동으로 포커스를 맞춰주는 알고리즘들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카메라 성능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성능들도 계속해서 고도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좀 복잡한 수학식을 가지고 모델링하고 그거를 가지고 제어를 하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장용 카메라인데요. 전장용 카메라들은 최근 차들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킹할 때 보면 얘가 주차할 때 옆에 주변 걸 다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것들이 딱 봐서 얘가 좋은지를 잡아내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전장용 카메라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응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장용 카메라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도 만드는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오셔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삼성전기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셔야 되느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당연히 중요하고요.
전자공학 전공을 가지신 분들도 제어 분야라든가 신호처리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전공을 이쪽으로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많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준비한 교육 같이 받고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면 저희 삼성전기에 생명력을 불어두고 삼성전기 전체가 똑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삼성전기에 오셔서 삼성전기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삼성전기를 함께 똑똑하게 만드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IT 팀에서 제조 분석 시스템 그룹을 맡고 있는 성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에서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스마트 IT 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선봉에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비즈니스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IT, 인프라와 전략을 수립하는 정보전략그룹, ERP나 SCM, PLM 등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영정보시스템그룹, 제조 현장을 컨트롤하고 실행하는 MES그룹,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관련 정보의 분석을 담당하는 제조분석시스템그룹으로 나뉩니다. 현재 스마트 IT 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들과 스마트 IT 팀의 주요 시스템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 DX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활동들이 이 플랫폼 위에 구축되게 됩니다. 시스템의 추가나 삭제가 유연해지고 인프라를 활용, 증설하는 방법도 쉽게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존 어플리케이션대로 발전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최신 IT 신기술의 도입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이라던가 원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최적화와 자동화를 추진하는 부분 등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도입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신 기술을 찾다 보니까 같은 어에서 이야기하는 최신 트렌드의 기술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로는 시티즌 디벨로퍼의 양성과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존 시스템의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마트 IT 팀원들이 2배가 되더라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폭증하는 니즈의 충족을 위해서 전 사원이 일정 수준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티즌 디벨로퍼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이들이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가 있습니다. ERP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요 자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코어가 되는 시스템으로 구매, 영업, 생산, 품질, 그리고 회계와 원가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월말이나 분기말에 보게 되는 매출과 이익 같은 수치들이 이 ERP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다음은 PLM입니다. PLM은 제품의 수주에서부터 연구개발, 양산에 이르기까지 R&D 업무를 정립하고 개발 과제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연구개발 부서가 주 사용자가 됩니다. SCM은 최종 고객의 요구에 가장 좋은 제품을 싸고 빠르게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부터 구매, 제조, 물류 등 전체 서플라이 체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자재를 주문하고 이를 생산하면서 이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MES 시스템이 있습니다. 흔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과 같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제조 현장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현장을 컨트롤하고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컬렉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스마트 IT 팀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지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전공자분들도 필요하고요. 제조 현장을 컨트롤하는 업무다 보니 산업공학이나 통계학, 그리고 전기전자공학 전공자분들도 필요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기 품질보증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게 된 시스팀장 이재현 상무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떤 항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나요? 당연히 가격에 비해 스펙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뛰어난, 즉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우선으로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가격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면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무조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시지 않으시죠? 아마 아니실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대하는 수준의 성능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게 될 거고요. 즉 가격은 고려의 대상은 맞지만 최종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인 품질인 것입니다. 기업은 고객이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대 이상의 성능을 제공해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품질을 확보해야만 존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품질의 뜻을 구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건의 성질이나 바탕, 제품의 재질, 규격, 성능을 뜻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품질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최우선 가치입니다. 얼마 전 타계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100만 개 중 1개의 불량이 나면 불량률이 낮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소비자는 100% 삼성 제품이 불량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즉 기업 이미지를 결정해 줄 수 있을 만큼 품질이 중요합니다. 삼성전기도 최고의 품질로 고객가치 창출이라는 품질 비전을 토대로 품질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기업의 존폐를 가늠하고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품질보증실을 CEO 직속 조직으로 편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문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는 사업부별 생산 제품을 개발 양산하는 업무, 전략 마케팅실은 상품 기획 및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 중앙연구소 및 글로벌 제조센터는 연구개발과 제조를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각 부문별로 맡은 업무 영역에 국한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반해 품질보증실은 전 사업부, 실센터에 걸쳐 모든 프로세스에서 유기적인 협업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전체의 다양한 업무 영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품질보증실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에서는 컴포넌트 부품, 카메라 모듈, PCB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품질보증실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이 고객 스펙에 맞게 제대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을 고객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여 제품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책임지는 세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 기획 부분에서는 품질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 보완하고 품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개발 품질은 연구소, 사업부와 협업을 통해 초기 개발 제품의 개발 완성도를 검증하고 신뢰성 평가 기술, 수명 예측 등을 고도화하여 제품의 성능, 수명, 신뢰성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 품질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자재부터 제품을 만드는 공정 조건을 관리하고 통계적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제품의 특성을 보증하며 고객 품질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만족도 평가 및 고객이 원하는 바를 내부로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회사로서 우리와 소통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0개 이상이며 대부분의 고객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전 세계 유수 기업들입니다. 삼성전기가 생산하는 컴포넌트 부품, 카메라 모듈, PCB 기판은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고 삼성전기의 부품이 없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PC, 핸드폰, 자동차 등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 삼성전기의 품질 체계를 경험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글로벌 품질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실에서는 여러분의 역량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품질보증실은 회사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기초과학, 공학적 지식, 인문사회학 등 다양한 부분의 경험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학교나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필요 업무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과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공을 위해 산해품질대학 과정을 21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품질 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어 생활관 입가 등의 어학능력 향상 과정을 우선 지원받고 있으며 글로벌 고객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국제공인 품질 자격의 취득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을 위해 해외 생산법인의 품질 지원, 현장 전문가,
해외 품질 주재원 파견의 기회가 있고 글로벌 고객사 미팅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실은 여러분을 글로벌 품질 전문가로 만들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품질 보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들이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S팀의 모 프로님께서는 품질은 회사를 지탱하고 성장시키는 밑거름입니다. 밑거름이 되어 회사의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품질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양산 QA팀의 프로님께서는 일과 배움이 공존하는 곳, 나를 더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곳, 바로 여기 품질보증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품질보증실의 일원이 되셔서 삼성전기 최우선 가치인 품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함께 수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